이게 되지. 녹화되는 거지. 응. 자, 님들, 우리, 작년 산모 2024 시행 고1 산모에 이제 내용 들어갈 건데, 제목이 뭐였나 했더니, 이, 나이테 제목은, 자, 나이테 보고학. 주제는 나이테를 활용해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 방법. 잘 기억해라. 이거 너그 첫 시험에 그대로 시험 범위 들어갈 수도 있다. 줄 끊는 것 같아. 기대고요. 자, 이거 다 지워버릴게요. 시작 연도를 뭐예요? 규명하는 방법? 이거 제가 다시 그거 해드릴게요. 줄 거 드릴게요. 어. 자, 1문단.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매 하나씩 나이테를 만들기 때문에 나이테를 세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 자라는 나무는 나이테를 세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테는 나무의 나이로만 활용하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답 형식 쓰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답하고 있죠. 자, 나이테는, 자,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 활용하기도 하지만 또, 자,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체크해 봐야겠죠. 여기까지 끊고.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규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나이테. 자, 이 문단. 나무의 나이테는 위치에 따라, 자, 위치에 따라 심재와 병재로 구분됩니다. 심재는 나무의 성장 초기에 형성된 안쪽 부분이고 생장이 거의 멈춰서 진액이 내부에 갇혀 색깔이 어둡게 변한 부분. 병재는 심지어 끝부터 껍질인 숲이 전까지의 바깥 부분.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장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밝은 색상을 띠는 부분. 자, 나무의 나이는, 자, 심재 플러스 변재가 된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끊고, 심재와 변재의 개념 및, 음. 나이테를 통해 나무의 나이를 구하는 방법. 자, 3문단 가볼게. 그런데, 자, 3문단에서 그런데 나오지. 자, 이 위에 나이테를 통해서 나무의 나이테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데라는 말이 나오면 그 방법적인 맥락에서 다른 방법이 있거나 그 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거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나이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다른 맥락이 뭐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자.
나무의 나이테 너비를 살펴보면, 나이테의 너비를 보면, 동일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제한 요소의 법칙 때문에 나무의 생장량이 결정되기 때문. 생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물, 빛, 온도, 이산화탄소 같은 환경 요소가 있는데, 이 환경 요소가 자,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도 변한다. 그런데 모든 환경 요소가 너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나와 있지. H 문제에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뒤에 있는 말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얘들아. 1학년 때는. 여러 환경 요소 중에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가장 부족한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제한 요소의 법칙이다. 쉽게 말해서, 얘들아, 나는 지금 선생님은 설탕이 부족해. 내 기분을 조절하려면 설탕을 공급해주면 되겠지. 설탕의 영향을 엄청 받겠지, 심지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나무도 물이 부족하면 물을 줬을 때 그 물을 확 빨아당기면서 엄청난 영향을 받겠지. 그 맥락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끊고. 설탕 맛있겠다. 살찌는 것만 아니면 설탕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네. 자, 나이테의 너비가 매해 동일하지 않은 이유. 쌤이 토요일에 2024년 중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저비하고요. 떡볶이를 먹었어. 와, 오늘 너무 귀여웠는데. 떡볶이도 그렇게 마지막으로 먹었고 밀가루탕으로도 마지막으로 먹었고 네 거기에 와씨 정말 행복하더라. 음, 떡볶이에 밀가루탕으로 뭔지 알지? 크리스피 네. 도넛. 아, 크리스피 도넛 완전 탕후루잖아. 설탕이 한번 빠졌다 나왔잖아. 그래서 오, 크리스피 잠시, 도넛에 크리스피. 잘 봐. 신전 떡볶이에 크리스피 도넛 조합에 이거 어, 드셨어요? 술까지 같이. 그러면 이때까지 한 거, 그랬더니, 반납. 1년에 한 번인데, 네, 그 또 빼야지. 1년에 큰 반납을 헌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러고 다음날 재보니까 1.5kg 찌긴 했더라. 근데 또 빼야지. 입맛이 돌면 큰일 나는 거. 돌기는 하지만 참겠다. 네, 한 끼 안 먹으면 돼요. 선생님 나이 한 끼 안 먹으면 쓰러진다, 임마. 간식은 어떠세요? 안 가. 자, 나무가, 생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었나 했더니, 가장 부족한 요소의 모든 생물학적 요소 활동을 맞추는 것은 안전한 생장의 전략이죠. 나무 생장이 가장 풍족한 요소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생장에 필요한 생물학적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져서 고사할 위험이 높아진다. 제한 요소의 법칙은 모든 나무의 생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고요. 동일한 수종이 유사한 생장 환경에서 자라면 나이테 너비 변화 패턴이 유사하고요. 하지만 나오죠. 수종이 같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생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 너비 변화 패턴은 달라진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야, 얘들아. 준석이가 수학을 개 잘한단 말이야. 근데 계속 수학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말을 지금,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생장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이해했어? 준석이가 국어를 개 못한단 말이야. 그럼 네. 준석이는 국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해야 돼. 그래서 제한 요소의 법칙인 거야. 이해했어? 그겁니다. 규민아 괜찮아? 약간 저 세상 갔다 온 느낌인데. 아니지? 안드로메다 가시면 안 돼요. 자, 한 문단 끊고. 자, 나무가 생장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제한 요소의 법칙. 안 나올까? 아,
자, 우문단. 나이테를 활용해서 목재 유물에 사용한 나무의 벌초 연도나 환경 조건을 추정하는 것을 자, 연륜 연대 측정이라고 합니다. 나이테를 활용한 나무의 벌채 연도, 환경 조건 추정을 연륜 연대 측정이라 하는데, 자,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난, 자, 연륜 연대 측정을 하려면 연륜 연대기가 있어야 돼. 이 연륜 연대기는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수천 년 살 수 있는 나무는 많지 않으나 아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수천 년에 달하는 연륜 연대기 작성은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거야. 같은 데서 자란 똑같은 수종의 나무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륜 연대기를 합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나무가 죽고 나도 나이테는 남으니까요. 사람이 죽고 나도 뼈는 남는 거. 아, 물론 나중에는 뼈가루도 사라지긴 하지만. 그죠? 자, 그 다음에 육문단.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린 영생을 살 거예요. 자, 오문단 끊고, 오문단 안 끊었네. 연륜연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연륜연대. 아, 와, 이거, 이렇게 안 되지. 선생님 말 듣고 좀. 자, 그런데 이 연륜연대기를 작성을 해야지 우리가 연대 측정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연륜연대기는 어떻게 작성하냐는 거지.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테 너비를 측정하면 정확한 연도가 부여된 연륜연대기를 작성할 수는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먼저 작성하고 다음으로 돼 있지. 화살표겠지.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 나이테로 여윤 연대기를 작성하고 이미 작성된 연대기, 바로 살아있는 나무에서 만든 연륜 연대기와 같은 거죠. 여기서 작성한 이 여윤 연대기와 비교하면서 겹치는 패턴이 겹치는 기간을 확인하는 거죠. 그 기간이, 이 패턴이 겹치는 기간이 살아있는 나무와 과거 유물에 사용된 나무가 함께 생산하던 기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거의 목재 유물로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수백 수천 년에 달하는 나무의 연륜 연대기 작성이 가능해지고요. 이렇게 작성된 장기간의 연륜 연대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 연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는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의 표준 연대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륜 연대 측정은 이제 이 연대기가 만들어졌죠. 그럼 연대 측정이 가능하죠. 이 표준 연대기와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작성된 유물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해서 진행되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끊고 연륜 연대기 작성 방법과 표준 연대기. 자, 칠문답 먼저 뭐부터 해야 되나? 목재유물과 나이테에 변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변제가 뭔데 확인해야 되노 했더니 변제는요. 자, 어, 나무를 가공할 때 벌레가 먹거나 쉽게 썩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일부 또는 전체가 잘려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제가 없을 경우에 벌채 연도를 추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제가 없으면 굳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없죠. 자, 여기서 끊고 연륜 연대 측정 과정 1. 탈문단 변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목재유물의 각 부분에서 나이테를 채취해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비교합니다. 각 부분에서 나이테 채취하고요. 패턴 중첩 비교하고요. 그러고 나서 유물 연대기를 만들고 비교 대상 사용할 표준 연대기 정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T값과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G값을 고려해야 되는데 100년 이상의 기간을 상호 비교할 때 T값은 3.5 이상, G값은 65% 이상의 값을 가져야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까지 끊고 연륜 연대 측정 과정 2, 3 되죠. 부문당 표준 연대기를 정한 다음에는요. 어, 맞네요. 자, 위에서 우리가 뭐 표준 연대기를 정해야 한다로 끝냈지.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되는 겁니다. 표준 연대기를 정한 후 다음에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 패턴 비교해보죠.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 라이트 연도부터 마지막 라이트 연도를 확정해서 절대 연도를 부여해야 되고요. 만약에 유물 라이트가 변제를 완전하게 갖고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 라이트의 절대 연도가 별체 연도가 되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고 위에서 이미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하지만 변제 바깥쪽 나이트 일부가 잘려나가면 나이트 일부가 잘려나갔다면 마지막 나이트의 절대 연도에 잘려나간 변제 나이트 수를 더한 값이 벌체 연도가 된다. 이때는 수령별 평균 변제 나이트 수를 참고하고요. 비슷한 수령 나무가 얻는 평균 변제 나이트 수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트의 수를 빼라.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트 수를 빼면 나무를 가공할 때 잘라낸 변제 나이테 수를 구할 수 있다. 아, 그래서 마지막 나이테 절대 연도에 더해서 벌체 연도를 확정합니다. 어? 이 결과값, 나무를 강화할 때 잘라낸 변제 나이테 수를 구했지. 네. 이거를 플러스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더하라. 아, 마지막. 그럼 벌체 연도가 나오고요. 벌채한 후 가공할 때까지 나무를 건조하는 일반적인 과정이 있어. 벌채하고 나무 건조하는 일반적인 기간 1, 2년을 더하면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가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아, 네. 자, 여기까지 연륜 연대 측정 과정 4. 3, 3 위에서 했어. 4. 이렇게 되고요. 됐나요? 전부 보시고 아니, 포스트잇을 좀. 필기 시간을 드릴게요. 잠깐. 제가 실수로 제어를 버리고 갈 뻔했네. 자, 나이테를 활용할 때는 나무의 나이와 목재 유물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요. 자, 나이테는요, 심자, 변제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 심자, 변제를 더하면 나무의 나이가 나오죠. 심재는 나무의 성장 초기에 형성되는 안쪽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진액이 내부에 갇혀서 색깔이 어둡게 변한 부분이세요. 변제는요, 심지 끝에서 숲이, 그러니까 껍질 전까지인데 바깥 부분에 해당하고요. 생장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밝아. 근데 얘가 안쪽 부분이고 얘가 바깥쪽 부분이잖아. 변제가 밖에 있으니까 나무가 먹거나 썩거나 할 확률이 더 높은 거지. 형제가 써. 현재가 써.
네, 변제가 썩는 것. 아, 네. 자, 제한 요소의 법칙을 통해서 나무의 생산량을 결정하는데 매 나무의 나이테의 너비는 달라요. 왜냐하면 나무 생장에 필요한 환경 요소가 해마다 다르거든. 가장 부족한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한 요소의 법칙에 따라서 나무가 자라는 까닭은 안전 생장, 그러니까 안전한 생장을 하기 위한 전략이죠.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생장하게 되면 생물학적 활동 제한 요소가 많고 고사위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든 나무에 예외 없이 적용해서요. 동일 수종이고 유사한 생장 환경인 경우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은 유사할 수밖에 없고요. 동일 수종이지만 다른 지역인 경우 다른 지역이랑 생장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이 케이스는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건 동일 수종이고 같은 지역에서 생장했다는 문제를 해야지만 패턴이 같다고 볼 수 있고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연대 측정이 가능한 거죠. 연대 측정은 비교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연륜 연대 측정은 나이테를 활용해서 목재 유물의 나무 별채 연도나 환경 조건을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들아 그냥 나이테를 지금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나이테를 통해서 아주 오래된 물건이 언제 제작됐는지 추정해 보는 거야. 그를 통해서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의 증거품을 확보하기도 하고 그 시대 당시의 상황을 추정해 보기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연륜 연대기가 있어야 연륜 연대 측정이 가능한데요. 연륜 연대기를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살아있는 나무의 나이테를 측정해서 정확한 연도의 연륜 연대기를 작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살아있는 나무의 나이테는 정확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지금도 나이테가 만들어지는 중이고 마지막 나이테가 바로 최근에 만들어진 나이테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 자, 그러고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의 나이테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비교해.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계속 연결시켜가지고 만들다 보면 표준 연대기가 등장한다는 거죠. 패턴 겹치는 기간 확인해서 살아있는 나무와 유물로 사용된 나무가 함께 생장하던 기간을 계속 만들어내고 패턴을 비교하고 나무의 표준 연대기를 만들어내서 연륜 연대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이 표준 연대기와 유물 연대기 패턴을 비교하는 게 연륜 연대죠. 아, 연륜 연대 측정 방법으로 목재 유물 나이테에 변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변제가 뭐였어, 얘들아? 밖에 있는 거지. 그렇지. 밖에 있는 거지. 나무의 바깥 부분이니까 벌레가 먹었을 때 가장 먼저 먹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벌레가 먹거나 잘 썩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변제는 우리가 유물을 만들 때 잘라내기도 해. 그래서 왜 나무가 썩어 있거나 또는 벌레를 먹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잘라내고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없으면 벌채 연도를 추정할 수가 없어. 벌채 연도는 나무를 자른 연도거든. 나무를 자른 연도를 추정할 수 있어야 이 목재 유물이 언제쯤 만들어졌다는 걸 알지. 그지? 네. 그리고 목재 유물 각 부분에서 나이테를 채취해서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비교해서 유물 연대기를 만들고요. 비교 대상 표준 연대기를 정해야 돼. 그래서 100년 이상의 기간을 상호 비교해서 T값이 3.5 이상이거나 G값이 65% 이상일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T값이 3.5 이상이라는 거, T값은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상관도, 얼마나 연관관계가 있냐는 거고, G값은 일치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네 번째 단계,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죠. 절대 연도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절대 연도는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 나이테의 연도부터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를 확정시키는 거고요. 유물의 나이테가 변제를 완전하게 갖고 있을 경우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별체 연도가 되죠. 그런데 얘가 없으면 어떻게? 일부가 잘려 나갔을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한다?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이게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얘들아. 서술형으로 이 부분이. 자,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잘려나간 변제의 나이테 수를 더하고요. 그러면 별체 연도가 나오는데 이 별체 연도에 비슷한 수량에 남아가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 빼기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해서 나무를 가공할 때 잘라낸 변제 나이테 수를 더해요.
그러니까 나이테수를 구하고 얘를 여기에다가 1, 2년을 더해서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으니까 내신에서 학교 시험에서도 기출을 변형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요 파트 많이 힘든 파트였으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시험 기간에 한번 더 할 거예요.